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장관이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한동훈 장관이 일부러 이걸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서울로 일부러 가져와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래서 유창훈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창훈이 이 재판을 맡게 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라고 하는 참 좀 문제가 많은 이 방송에 나가서 김의겸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조금 전에 한동훈과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도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 또 이건 완전히 가짜뉴스여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김의겸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백현동과 대북송금 두 사건을 병합해서 합해서 영장을 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직이 훨씬 크죠. 또 먼저 백현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병합한 것이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김의겸의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김의겸의 가짜뉴스는 모두 의도를 갖고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판결, 이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금방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뻗어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한동훈 장관과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가 아닙니다. 한동훈은 92학번이고 유창훈은 93학번입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도 아닙니다. 27기고 29기로 2년의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이 동갑이라고 해서 대학교 입학하는 시간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와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학연이 있다. 학연, 지금 서울대학교 법대를 둘러싸고 법조인들, 학연 모두 엮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좀 끼쳐 볼까 하는 의도로 이런 가짜뉴스를 또 퍼뜨립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창훈 부장판사를 엮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엮든지 판사들끼리는 같이 근무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이고 학연 지연이 엮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고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보 수준의 사람들만 언제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죠. 이래서 제가 이 김의겸의 가짜뉴스는 제가 연쇄살인범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김의겸 지금 당장 체포를 하십시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특히 이 김의겸 같은 사람은 당장 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김의겸도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긴급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김의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를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기를 해야 합니다. 연쇄살인범입니다.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자기가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재판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장관이 이런 학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볼 일입니다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긴급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과 유창훈은 1973년 동갑입니다.
참 이런 일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참 유출이 됩니다. 나이가 동갑이라고 해서 대학 들어가는 시기나 사법연수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는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한동훈은 92학번, 유창훈은 93학번입니다.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27기고 유창훈은 29기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앞장서서 정청래가 뭐 민주당을 거의 조폭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살다 정청래가 자기가 당대표 짓 해보는 것도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26일 원내대표가 뽑힌다니까 한 며칠 민주당을 완전히 조폭 집단으로 만들어서 조폭처럼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탄원서를 보낸다라고 지금 해서 또 이 수박을 색출할 그런 목적을 갖고 탄원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제 송재TV의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탄원서를 보내자,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자라고 합니다. 이런 탄원서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정치인인데 그래서 이쪽 저쪽 많은 탄원서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이어서 이런 탄원서가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재판부는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이 정치적인 지위를 증거인멸, 방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탄원서를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도 버린 당대표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해보라 라고 결정을 한 그런 당대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의겸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참 질이 낮습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좀 가짜뉴스도 좀 교묘하게 뭐 지금 제가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수준 높게 퍼뜨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금방 전화 한 통이면 드러날 이런 가짜뉴스를 김의겸은 퍼뜨립니다. 또 그걸 뭐 주진우인가 하는 이 방송에서는 그걸 팩트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목적에 맞으면 선전선동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옵니다. 또 개딸들은 이거 뭐 믿을 겁니다. 또 한동훈과 유창훈이 대학 동기란다, 뭐 서로 아는 사이란다.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을 시켰구나. 뭐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어낼 겁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청담동 술자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자기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거짓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더 탐사 강진구, 그 강진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뭐 기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장사 속도 있고 정치적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처벌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 연쇄살인범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참 얼토당토하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피의 사실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철험회를 비롯해서 난동을 부려서 한동훈 장관이 채 다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뭐 일부분밖에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 지금 뭐 다 언론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말처럼 무슨 피의 사실이 있는지를, 무슨 증거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그걸 막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야구장에 온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습관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그런 정청래가 지금 뭐 살다 팔자에 없는 당대표가 돼서 조폭 두목이 따로 없습니다. 뭐 조폭처럼 온갖 뭐 총칼이 나오고 다 죽인다 소리가 나오고 뭐 무시무시합니다. 한마디로 가짠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구속을 이용을 해서 많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해서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되고 그 친명들 이걸 잘 이용만 하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재명은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이재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 친명 전선이 좀 약해질 것이고 구속이 안 되면 이제 뭐 완전히 당을 친명 독재로 이 조폭판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도 끌어오고 다 끌어옵니다. 참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정청래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계속 있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뭐 많은 변수는 물론 있겠지만 정말 200석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는 이 자기 계산대로 안 되고 자기가 뭐 기분이 좀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정청래 자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청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언제나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지 어떤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 21일 설명을 하지 못했던 그 국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던 이화영이 도대체 검찰에 이재명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게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에는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보고하자 이재명이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응답했다. 이게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북 송금 이재명은 전혀 몰랐다라고 했는데 17번 이상 보고된 것이다라는 증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것 백현동 관련해서도 뭐 김인섭 형님이 중간에 있다. 모두 도와줘서 특혜를 줘라. 모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했던 이 녹취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위정하도록 법정에서 위정하도록 이렇게 교사한 이 녹취록은 이미 지난달 22일 이재명에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들이밀자 이재명이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녹취록이 모두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26일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검찰이 정말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두 밝히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뭐 갖가지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아마 재판정에서 지금 뭐 어떤 다른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재판정에서 드러나는 증거로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준비한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입장을 듣게 될 겁니다. 이재명 각종 비리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제시하느냐, 이재명이 증거인멸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게 된다면,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은 100% 구속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으로 나온,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다 말하지 못했던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의 그 혐의 사실,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깁니다. 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읽어보면 판사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증거인멸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의겸 지금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현행범입니다. 연쇄살인범입니다. 놔두면 계속 살인을 저지릅니다. 김의겸과 이재명은. 주말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